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7번 문항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은 36번 풀어봤고요. 36번의 그 답의 근거들 기출에서 다 찾을 수가 있었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37번 문제 풀어보고 평가원 기출들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그리고 경찰사관 문제도 한번 보는 걸로 하시게요. 자, 제시문이 있네. 자, 일단 제시문을 읽어보고 A, B, C에서 지시어나 연결어 같은 거 찾아봅시다. 아마도 언젠가 너가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문제는 뭐야? 본 적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네. 이해되셨죠? 아마도 당신이 수학적 글쓰기를 본 적은 있을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가 스타트예요. 그 다음 A 배제한 상태에서 보통 가는데, 그래도 A는 봐보시게요. A는 지금 더가 있어. 지시어 더가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죠.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경우에 이 더는 한정사적 정관사니까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죠.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꾸며주는 말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복잡한 기호들, 여기까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기호들, 여기까지. 그 다음 B는 뭐가 없어. 잘 보세요. even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even은 어쨌거나 even 앞에 언급된 말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문과의 싸움을 붙였을 때 조금 기능은 떨어지죠. 어쨌거나 강조, 그 다음에 그 앞은 you not be the first. 너가 처음이 아닐 거야. rest assured. 안심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지시어 연결어 있어요? 쓸만한 거? 없잖아. 그럼 넘어가. 그 다음에 C. 자, 연결어가 있대. 여기서는 put simply가 있어요. 자, put simply는 언제 쓰는 말이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내가 요약해 볼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 그리고 앞서 했던 말에 대한 재진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내가 정리해 볼게.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뜻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란 뜻인데 재진술의 뉘앙스도 있고 요약의 뉘앙스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put simply, simply put, in simple terms, 전부 다 이렇게 학술적인 그런 글 속에서 재진술이나 요약을 할 때 두루두루 잘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대화할 때, 대화체, 구어체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약도 되고 뭐도 되고 재진술의 기능도 되고,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A, B, C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A에 쓸만한 지시어가 없다는 거. 더가 있긴 한데 한정사적 정관사잖아. 그러니까 뭐 없어. 그 다음에 B는 뭐 없어. 그 다음 C에 put simply 하나만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제시문이 이렇게 짧은데 이 짧은 제시문 다음에 put simply를 써서 뭘 요약하고 뭘 재진술을 하겠어요. 내 말인즉슨 C는 스타트로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활용할 만한 혹은 쓸만한 지시어 연결어가 안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자, 최대한 유사하거나 같은 말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야, 너가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언젠가 봤을 거야. 근데 너 이해를 못했지?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이유가 그대로 나왔어, 여기에. 야, 너가 수학적 글쓰기 봤을 건데 이해 못했지. 근데 너가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rest assured 뭐해? 안심을 해. rest assured 하면 여기서는 안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조차 뭐를 해봐야 돼? 자기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너가 수학적 글쓰기를 봤는데 이해를 못한 적이 있네? 근데 그게 너뿐만이 아니야. 안심해. 심지어 수학자들도 적절하게 이해를 하려고 colleagues, 즉 동료들하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완벽한 연결성이지. 내 영상 연결이 되죠. 따라서 처음은 지금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그런데 어떻게 너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에 보고서 너는 어떻게 어떤 글쓰기가 수학적이라고 인식할 거야?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할게요. 이 벗이
우리가 항상 반론역적, 그 다음에 강조역적, 아니면 대조 이렇게 봤잖아. 그런데 이렇게도 쓰여요. 보세요. 이 벗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논점을 지금 뭐 시키는 거야? 전환시키는 거야. 뭘 전환시킨다고? 논점을 전환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의 환기를 확 하는 거지. 야, 너가 봤는데 이해를 못했지. 야, 너가 처음이 아니라 수학자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e real question is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야. 이렇게 해서 논점을 확 전환시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환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적 글쓰기를 봤어. 근데 그게 수학적 글쓰기인데 내가 이렇게 들여보면 이해를 못해. 그 말인 즉슨 수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3차 함수인지 아니면 무슨 뭐 2차 함수인지 여러 가지 내가 못 풀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는 그러면 그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이게 뭐 과학의 문제인지 수학의 문제인지 너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논점을 전환시키는 거야. 처음에 딱 보고 나서 그게 그 썸라이팅이 수학적인 글쓰기인 건 넌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내용은 그래. 나는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게 벗이 전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이야기고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우리는 순서 배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뭐 글쓴이의 의도나 아니면은 뭐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물론 하겠지만 아주 내용 파악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이 문제를 푼다는 아니에요. 왜? 순서 배열 문제는 철저하게 어떤 형식을 주지. 그 형식을 보고 맞추라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 퀘스천 마크가 나왔지. 그럼 우리 뭐 기억해야 되지?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뭐를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퀘스천 마크가 나오면 답을 찾아야 돼. 글쓴이는 우리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글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는 어디엔가 답을 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퀘스천 마크 다음에 앤서를 바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만 난이도가 낮아. 그럴 때에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퀘스천 마크를 주고 한참 떨어져서 뭐를 주는 거야. 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지? 아, 답하고 퀘스천 마크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음표 봤잖아. 그러니까 답을 찾아 떠나기는 떠나야 돼. 근데 물음표 뒤에 답을 바로 붙이지는 말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퀘스천 마크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줬어. 자, 보세요. 우리가 sense object, 의미상의 주어로 to 부정사가 나왔지? 우리가 말하려면 뭘 말해? 야, 그게 수학적 문제잖아. 구별해서 우리가 딱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속되는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지속적인 수학적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 이거 수학 문제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쌤 말은 뭐야? 이 B파트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답을 여기서 줬다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put simply를 줬어. 요약과 재진술의 기능을 하죠. 재진술의 기능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어. 이게 봐. 너가 혹은 우리가 그 문제가 수학이야 를 판단하고 recognize 하고 말할 수 어떻게 있니? 라고 아까 물어봤잖아. 그걸 얘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진술을 해주면서 이걸 알려면 그 글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속적으로 수학적인 뭔가가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답이 너무 빨라. 요약과 재진술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이 녀석은 답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야. 답을 다 줘버리면 A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서 A로 가보세요.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그게 복잡한 수식이야. 자, notations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쓰이는 어떤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수식은 아니고 기호들이라고 바꿔봅시다.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복잡한 기호들인데 dash로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나한테는 낯선 대시들도 있고 조금 낯선 곡선들 같은 거 있고 내가 잘 몰랐던 letters, 글자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뭐 obvious, 명확하게 수학적인 기호들, 뭐 사인들이겠지. 아,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야, 너는 some writing이 mathematical 하다고 애초에 딱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그 본 문서에 notations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게 strange dashes가 있고 squiggles and letters 이런 게 있어. 떠오를 수 있잖아. 그지? 떠오르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줬어. 근데 그게 꽤나 현대적이야. 근데 생각해봐. 과학이래. 수학은 뭐해? 되게 오랫동안 존재해 왔잖아. 아까 내가 나한테는 낯선 대시들이나 나한테는 낯선 squiggles 이런 게 invented 처음에 나오기 전에도 오랫동안 수학은 존재해 왔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B 파트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이 될 수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 야, 너는 어떻게 some writing을 보고 mathematical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이건데 그것이 바로 수학적인 글쓰기야 라는 답은 아직 안 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를 먼저 연결시키고 나서 이걸 요약하고 재진술해서 put simply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정답률이 26%란 말이지. 그럼 작년 수능에 이어서 지금 정답률이 떨어졌어요. 갱신된 문제야. 수능 역사상 그리고 평가원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만약 답을 잘못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B는 스타트로 잘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B파트의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C에서 너무 성급하게 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B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A에서 완전하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떠오르는 생각은 뭐 이런 노테이션들 있겠지? 근데 진짜 우리가 그건 수학적인 문제야 라고 말하려면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put simply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갱신됐던 정말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 이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나서 자, 지시어 연결어 체크할 때 상대적 연결성 따지면서 요거 기억하시고 요약과 재진술의 기능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벗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되는 벗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공을 세웠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벗은 이제 수업했으니까 수업하는 김에 벗은 이렇게 역접의 그런 기능이 아닌 전환의 기능, 논점을 전환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약재진술 이전에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답이 될 수 있고 정확한 답은 요약재진술 put simply 다음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기출에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지. 자,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자, 37번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기억나시죠? 37번 문제 고난이도 문제.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난이도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경찰 37번 문제이고 20학년도 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뭐가 지금 겹쳐요? 어떤 연결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얘가 보여야 되겠지. put simply. 기억나십니까? put simply 보이면 우리 뭐 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지? put simply 하면 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재진술의 기능을 하죠. 요약하고 재진술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이 된 내용이 앞에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야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put simply는 올해 37번과 같죠. 그렇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어를 더 줬어요. 그리고 지시어도 줬어.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이 문제가 오히려 풀기에는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put simply 이외에 또 지시어 연결어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시죠. these가 있어. 그러면 이러한
타입이야. 무엇에? 이러한 그 과업의 유형들. 그러면 these types니까 these가 복수지요? 그러면 복수의 지시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 그 유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이 문제는 자, 고난이도 문제이고 A에서는 지시어를 줬다는 거, 쓸만한 지시어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B 파트로 가봅시다. hence로 시작하고 있어. 이건 뭐야? 그런 이유로 라는 뜻이지. 그래서 인과 병렬이야. 인과 병렬의 연결어이고 앞에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다음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원인을 찾아라. 그리고 결과의 내용이 hence 다음에 펼쳐질 것이다. A 파트에서는 these tasks of tasks를 these types of tasks를 여러분은 추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37번 문제와 겹쳤던 요약과 재진술의 기능을 하는 put simply까지 보셨어요. 자, 풀어보시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기출을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하지 않고서 고사장에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올해 고사장에서 풀었던 그 문제는 올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36번도 37번도 평가원에서 그리고 평가원과 또 궤를 같이 하는 경찰사관 문제에서 또 등장하는 거야. 그만큼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년의 기출 분석을 잘 하셔서 자,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봤던 그러한 연결어나 지시어가 보이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출 분석을 하시고 고사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쭉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36, 37번 순서 배열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